안녕하세요. 입법 리뷰어 베너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안은 지난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현재 물류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관련 종사자분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안전운임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로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갈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시장은 크게 화주, 운송 주선업체, 운수업체, 마지막으로 차주라는 네 행위자의 거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주란 말 그대로 재화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운송되는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화주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기업들 중에서 상품을 운송하려는 기업들은 화물 운송시장 내 용어로 모두 화주기업이 되는 거예요. 둘째, 운송 주선업체는 운송을 위탁한 화주를 대리해서 화물 운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보험도 들고 운송수단을 수배하기도 하죠. 셋째, 운수업체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물건을 운송해주겠다고 화주 또는 운송주선업체와 계약을 하는 업체입니다. 운송계약을 받은 후에는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분들에게 일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죠. 화주와 차주를 중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주들로부터 받는 영업용 번호판 관리비나 고정 일거리 제공 비용, 운임 수수료 등이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넷째, 차주라 함은 말 그대로 차의 주인이자 물건을 실제로 옮겨주시는 기사님들이세요. 자, 이렇게 화물 운송시장의 주요 네 행위자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생산된 물건을 운송하려는 화주가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운임비를 주면 운수업체는 일감을 맡을 차주를 선정하고 거기서 업체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정리를 해도 차주에게 운임비가 주어지기까지 두 개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운임비가 최소한 두 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아요. 화주로부터 계약을 따오기 위한 운수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에서 한 번, 다시 운수업체로부터 배차를 받기 위한 차주들 간의 가격 경쟁에서 또 한 번 운임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유통 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대형 운수업체와 중소 운수업체가 나뉘어져 운수업체끼리 일감을 떼주기도 하고 차주와 운수업체를 중개해주는 또 다른 운송 주선업체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계가 늘어날수록 운임비는 그만큼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화물 운송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안전운임제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운임비가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서서 킬로미터당 운임비를 정해주려는 제도예요. 노동에 대한 대가에 최저임금이라는 하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운송 단가에도 안전운임비라는 하한 기준이 생긴 것이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운임비 인상폭은 25%에서 27% 정도 된다고 해요.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반대로 화주와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반기기 어려운 변화예요. 애초에 화주와 운송업체가 낮은 운임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차주들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안전운임제로 단가가 정해지면서 차주들이 더 이상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 및 운송업체와 차주들 간의 입장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화물 운송시장 내 차주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건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 많은 언론 기사들 역시 안전운임제를 화물 운송시장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행위자들의 갈등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제도가 화물 운송시장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안전운임제가 처음 명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한다 라고 말이에요.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로, 과속, 과적운행 방지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죠. 그동안 차주분들은 낮은 운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과로, 과속, 과적으로 이어진 거죠. 물건을 한 번이라도 더 운반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쪼개며 운행을 해야 했으니 과로가 오고 빨리 다녀와 한 번 더 운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속을 하게 되고 운임비를 줄이려는 화주와 운송업체의 압박이 과적을 하게끔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이 높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되는 비율은 57%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이 줄어들게 되면 그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인 거죠. 따라서 이 법안을 시장의 논리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논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선 수단, 즉 차주의 이익을 특별히 보장하는 게 공평한
분명한가? 라는 물음과 함께 목적, 즉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화물차의 안전운전이 성취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동시에 논의되어야겠죠.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 제도의 애초 목적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운임제를 다루고 있는 법안을 이번에 리뷰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시장 내 행위자들의 이익 갈등으로만 논의될 거예요. 목적 달성의 여부, 즉 교통안전 확보라는 일반 국민의 이익이 이 제도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화물 운송시장 내 행위자들의 정치력이 이 제도를 판가름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통안전의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가 이 제도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화물 운송업계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호섭 의원님의 제정안은 이 안전운임제를 기존 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없애고 아예 항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을 텐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제도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하루빨리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안전운임제와 고속도로 교통안전 사이에 조금이나마 유의성이 보인다면 저는 이 제도와 조호섭 의원님의 제정안을 지지하는데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안전한 교통문화를 희망하며 이상 입법 리뷰어 베너드였습니다.